얘들아 안녕? 혹시 아직도 자유의 날개를 펴라 유튜브 안 본 사람 있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하트 날려줄게. 지금 바로 고고! 지금 민주당 전체가 사실상 김병기의 손전을 쥐고 있습니다. 왜냐? 병기 묻는 순간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병기가 버팅기고 있어요. 김병기가 징계회의 연기 요청을 하는 가운데서 실제 민주당이 12일 징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답니다. 그 이유는 김병기가 관련된 소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하려면 김병기가 이래서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소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명서가 제출 시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병기가 그걸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김병기 공천원금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김병기 배우자한테 1,000만원 전달했다는 당시 동작구 그 의원이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내가 1,000만원 전달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돈 준 사람이 인정을 한 거야. 받은 놈이 아니라고 말해도 준 사람 인정하는 순간 김병기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병기의 문제가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병기가 심지어 후원금을요 대리모금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동작구 그 의원에 따르면 김병기가 나가자 보좌관이 시구 의원들에게 후원금 액수가 모자라는 신경 좀 쓰라는 취지로 2018년부터 매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동작구 그 의원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후원금을 제일 많이 걷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병기를 위해서 김병기의 후원금까지 대신 걷어줬는데 왜 나를 공천을 안 주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김병기는 자신한테 1,500만원, 1,000만원 건넨 후원인 2명한테 지난 2022년 지선 때 구청장 시의원을 공천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즉 김병기가 지금요 지방선거 과정 속에 어떤 식으로 공천 장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리를 돈을 주고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김병기 겁니까? 국민들 거지? 이렇기 때문에 김병기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버팅기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쯤 되면 경찰이 김병기를 소환 조사하고요 영장 쳐야 되고요 관련된 사법 절차를 들어가야죠. 왜 아직까지 경찰의 무소식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김병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재명에게라고 써있는 탄원서가 민주당에 들어갔고 그걸 김현지가 받았고 김현지가 그걸 당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지금 당 사무국에 안 들어가고 김병기 손아귀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이 탄원서를 당 사무국이 김현지부터 접수했다고 말했지만 당 사무국에는요 접수 처리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당 사무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당시 김병기가 몸을 담았던 공천관리위원회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당시 공천위원회에 따르면 다른 후보들 투서 쏟아졌지만 김병기 관련된 자료를 본 적이 없답니다. 김병기 투서가 접수된 적도 없대요. 민주당이 김병기 비리 혐의가 담겨져 있는 동작구 구원의 탄원서를 주모 이수진이 김현지한테 전달을 했고 김현지가 당 사무국에 전달을 했는데 그게 지금 공관위에도 윤리감찰단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김병기의 다이렉트로 내려왔고 이게 지금 뭉개졌다는 거죠. 지금 정청래가 이와 관련돼서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김병기 혼자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지. 즉 이 모든 수사 대상은 김병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로 가야 되는 거고 이와 관련된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강선우와의 저 좀 살려주세요가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지금 김경이라는 사람이 당초 공천을 받았는데 이 김경이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미국으로 토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김경이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미국에 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어떻게? 엄지척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김경이 미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데려오지 않는 과정 속에 지금 핵심 증거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경의 텔레그램과 카톡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의 텔레그램을 보면요 신규 가입을 했어. 기존 계정은 탈퇴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동안 김경이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톡도 보시면요, 새로운 친구라고 김경양이 바꿨습니다. 카톡이 새로 들어왔다는 건요, 탈퇴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카톡을 가입할 때는요, 우리가 번호를 쳐야 돼요.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이 개통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번호로 개통을 할 때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카톡은요, 그 기기로 못 써요. 새로운 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휴대폰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텔레그램 또는 카톡, 메신저를 탈퇴하고 가입했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휴대전화를 바꾼 겁니다. 통째로 바꾼 거라고. 그야말로 증거인멸을요, 김경이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김경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고요. 관련돼 한다는 말이 증거인멸하고 해외로 나간 부분 등이 있을 경우 구속사유가 될 수가 있대요. 아니, 아는 사람들이 왜 가만둡니까? 미국에 가서 이러고 있는데, 잡아갖고 와야지. 잡아갖고 와가지고 텔레그램, 카톡 탈퇴하고 가입한 거, 휴대전화 교체한 거 관련된 영장을 쳐야죠. 왜 말로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취하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경찰에 문제 있는 것이고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고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김경이 작년 10월 시의원실 컴퓨터 2대를 초기화시켰답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회기 끝나기도 전에 컴퓨터를 반납했고요. 이미 깨끗하게 초기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김경이 의도적으로 컴퓨터를 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김경이 언제 교체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교체했습니다. 이 작년 10월 달이 왜 중요하느냐? 김경 관련돼서 보도가 떴어요. 김경이 신도 3,000명을 동원해서 서울시장 경선 개입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작년 10월 1일부터 도배가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나왔습니까? 녹취록 나왔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다. 나 좀 도와달라. 주민번호하고 통신사 받은 자료 없냐. 지금 가짜로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지방선거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김민석을 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지난 10월 1일 때부터 보도가 됐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김경희가 시의원실 컴퓨터 2대를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김경희 이러한 문제가 드러남에 있어서 김민석 이름이 나왔고요. 실제 당시 김민석이가 총리 후보 시절에 김경을 만났다는 보도까지 10월 달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김민석 지역권 어디죠? 영등포입니다. 그리고 김경이 영등포 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김경이 원래는 강선에 붙어 있다가 이제는 옮겨가서 김민석에 붙어 먹고 있는 것이고, 김민석 지역구인 영등포 구청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신도 3,000명을 짜가로 가입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 김민석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김경이 이와 관련돼서 컴퓨터를요 밀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 수사는 이제 김병기, 강선우가 아니라 김민석까지 가는 것이고, 수사라는 게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까지 다 옮겨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이 고발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 지나서 고발인 조사 들어갔습니다. 10월 달에 고발 들어갔는데 석 달이 지났으면요 올해 초에 들어간 것이 1월 달이 돼서 들어갔다고요. 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뭉개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찰이 뭉갠다라는 건 결국 이재명 정권 산하에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뭉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 무조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 특검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병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병기를 시작으로 민주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고 이재명 정권까지 이걸 다 가야지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특검을 국민의힘이 강하게 외쳐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탕 세력들 때문에 이걸 강하게 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가동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윤리위원장인 윤민우 위원장은요 메시지를 냈습니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 정치적 책임도 판단할 거라고요. 이게
한동훈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법적 책임이라는 건요, 한동훈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의 단계는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욕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단계를 조작했고요, 민심을 호도했고요, 언론사에 뿌려줘서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지지를 못 받고 한동훈이가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거라고요. 이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댓글 조작 관련돼서 찐 전문가인 윤민우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윤리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동안 한동훈은 여론 조작이 확인됐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동훈 주장에 따르면은 뭐 욕할 수도 있는 거지. 당원 게시판 익명이고 그 익명 가운데서 이 정도 욕 좀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던 게 한동훈과 친한계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민우 위원장은 다른 생각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은 뭐죠? 한동훈이 뭐라 말했습니까? 가족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죽어도 안 썼다 그랬어요. 동명인 한동훈이라 말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설령 한동훈이 안 썼고 가족이 써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이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가족도 통제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자신의 가족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지는 인간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이 말하는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 모든 건 다 한동훈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제명이 지발로 나가던가 엉덩짝 두들려고 쫓겨나던가 한동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리위가 결과를 낼 때까지, 그 결과라는 게 한동훈의 제명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론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정책위원장의 점정식, 지명직 최고의 조공안을 지명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점정식 위원장은 잘 아실 겁니다. 한동훈이가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게 바로 당시 정정식 정책위의장이었어요.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지사랑 꼽으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고 한 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근데 그 정정식 위원장이 똑같은 자료 똑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자, 조강한 위원 어떤 분입니까? 이재명이랑 치열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뭐와 관련돼서 이재명 구라와 관련돼가지고. 근데 이재명이 구라친 걸 문제를 삼으니까 당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당시 시장이었던 조광한 남양주 시장 관련돼서 보복감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 싸웠고요. 민주당이 탈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된 겁니다. 한동훈과 이재명과 싸웠던 사람으로서 대비될 수 있는 두 사람을요, 정책위 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한 것이, 이 과정 속에 언론들을 보십시오. 동아일보, 장동혁 변화 하루 만에 친윤 일색 지도부 꾸려. 동아일보, 윤 대통령 체포막던 점정식, 반탄 앞장선 조강한 국힘 지도부에. 말대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긍정적으로 꼬리표 달면이 한없이 달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달면 한없이 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조중동이란 것들은 장동혁 지도부가 하면은 싹 다 부정적이야. 어디나 찾아가. 여기 어떻게 좀 욕 좀 할 수 없을까? 우리가 꼬리표로 부정적으로 달 수 없을까? 라는 식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한동훈 관련돼서는 수입해. 한동훈이 뭐가 돼도, 한동훈이 어떤 문제가 돼도 계속해서 어떤 꼬리표로 달할지 안 하면서 우리 동훈이 말하는 게 이 조중도 말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를 보여드릴게요. 쇄신 외친 다음날 단 한동훈 인사를 했답니다. 동훈이 뭐 돼요? 동훈이 지금 뭐 당직 맡고 있습니까? 동훈이 뭐 공직 맡고 있습니까? 동훈이 백수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쇄신 외친 다음날 단 한동훈 인사를 한다라는 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이 뭔가 권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 한동훈의 권력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맞서기 위해서
반 한동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 반 한동훈 인사야. 뭘 달아도 안 되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우파 국민들은요, 안 흔들린다고요. 우리 우파 국민들의 기준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계엄은 정당했고, 탄핵은 부당했고, 대통령은 무죄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그 어떤 역사상의 가장 배신자의 배신자다. 그 배신의 벌임에 있어서 자신의 사회적인 목적에 따라 계속 배신을 때렸고, 그럼 한동훈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우파 국민들의 너무나도 뚜렷한 피아식별이자 기준과 명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한동훈을 살려보고자 맨 처음에는 친윤이라 말했다가 계엄 옹호라고 말했다가 부정선거 인정이라 말했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반 한동훈은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가. 우리가 마침표 찍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론을 장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조중동이 지도부 흔들어가면서 계속 한동훈을 비호해주고 있잖아요. 기득권이 결탁하는 겁니다. 언론 기득권, 거기에 기른 정치 기득권, 둘이 결탁해가지고 저 같은 인간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속내를 알고 있다. 그 기득권 우리가 뿌리 뽑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우파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진짜 우파 정치인들을 우리가 국민의힘에 갖다 넣을 거고 제도권 정치인에 갖다 넣을 거라는 거예요. 지표 찍을 거다. 찍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낼 거다.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